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지식 남자 조영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K 공천 뒷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 3월 6일 공천에서 3.6 대학살이었죠. 친박 학살의 공천에서도 불구하고 포항 남울릉과 포항 북구 지역 공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에 발표할 거로 생각했습니다만은 바로 다음날 3월 7일 토요일 발표했습니다. 포항 북구에는 김정재 의원과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경선 붙였습니다. 강훈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 출신인데 논설위원 출신이고요. 법조 출입만 거의 기자경력 한 25년 중에 한 절반을 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라는 뒷배와 황교안 대표의 와의 인연으로 경선 열차에 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포항 남울릉에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인천 서구 갑의 이학재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네요. 42살입니다. 아주 포항 사람이긴 한데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충훈 미래통합당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 나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환동의 연구원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경선자로 결정됐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김순견 전 경제부지사, 경북도 경제부지사, 그리고 박성호 포항시장 들은 다 잘렸습니다. 특히 김순견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았을 때 자기만 깎은 게 아니고 부인까지 같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삭발 투쟁까지 하신 분인데 경선에도 못 들어가고 컷 됐습니다. 컷. AS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불불 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공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대구 경북의 예비 후보들이, 공천 신청하는 예비 후보들이 싹 다 지금 재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거의 죽으려고 애정 같았으면은, 만약 20대 같았으면은 그렇게 침박하고 난리 진박 감별서까지 나와도 꼼짝도 못했는 선수들이 이번엔 대거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거? 그래, 하여튼 누가 반발하고 있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넘버원, 우리의 형님 홍준표 형님. 홍준표 형님이 제일 먼저 지금 반발하고 나왔죠. 이 형님이 아마 대구신 것 같아. 대구에 지금 달서을에 목욕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교훈이 진짜 좋은 교훈입니다. 잘 살자. 교훈이 잘 살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를 보고 지금 영남고 동문들이 형님 달서을로 오십시오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형님께서는 대구로 오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태호, 윤상현은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무소속으로 나오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지금 뿔따고 난 5분 공실에 뿔따고 난 대구에 뿔따고 난 의원인 박대원 의원입니다. 이두아라고 변호사라고 하는데 18대 때 뭐죠 이게 18대입니까?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요. 비례대표 했던 것 같아요. 정편이라든가 방송에서 좀 출연을 하셔서 맹호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보잡이죠. 그리고 지금 공천 신청도 비공개를 했어요. 이런 된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대원 의원이 그리고 보통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달서 구청장, 대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달서 구청장을 3선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신 분인데 사실 지역 유권자들뿐만 아니고 덕보잡 이두아를 꼽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뿔따고 나게 돼 있죠. 당연히 지금 아마 재심 신청했다 하는데 이분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북구 지금 북구갑이죠. 정태욱 의원. 이분 망천으로 이분이 상당히 힘들게 탈당까지 하셨다가 다시 복당까지 하셨는데 여기도 양금이라고 여성 유권자 연맹 중앙회장이라고 하는데 득보잡 후보를 공천했단 말이죠. 이분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여성 유권자연맹 뭐 활동을 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다고 해요. 그게 한국당 당론에 위배되는 짓이죠. 이런 후보를 공천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태욱 의원도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그쪽에 뭐 신청한 뭐 이상길 전 대구부시장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정태욱 의원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어요. 또 드디어 북구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을에도 지금 북구을 공천자 누구죠? 북구을은 아직 경선돼갔구나. 경선돼갔긴 한데 그 중에도 또 반발하는 사가 있습니다. 컷오프 당하는 주성영 전 의원이라고 이런 사람이 또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지역구입니다. 수성갑이죠. 지금 그 전국적으로는 사선 중진 국회의원들 2명이 한 사람은 야권의 대권을 보고 한 사람은 여권의 대권을 보고 자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사람은 야권의 사실은 차기 뭐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이제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두 사람이 분은 아주 그 빅매치다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빅매치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전 수성구청장 이준은 의원입니다. 이준은 전구청장입니다. 이분은 수성갑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느닷없이 북구 수성을에 있던 주호영 의원이 날아오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또 그 주호영 의원과 이진훈 전 구청장이 사이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죠.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줬는데 지난번 그 바른정당인가요? 유승민 정당으로 주호영 의원이 그때는 한국당이죠. 한국당을 탈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그 압박도 받고 욕도 했어요. 그래서 2년 전 지방선거 때 이준우 청장이 공천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어요. 삼선 구청장을 뭐 공천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구시장까지 출마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뿔따고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우 청장이 그러면 조영 의원과 나하고 경선을 붙여달라고. 경선도 없이 그렇게 날아오는 경우는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면는데 그 정상한 후보라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능인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정상한 의원을 수성 을지역으로 보냈대요. 수성 을지역으로 보내서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무지사와 경선을 붙였는데 수성구 구청장을 을에 가더라도 수성구 구청장은 자기가 가야지 어떻게 정상한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30분 만에 뭐 추가 공모까지 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고 관련돼서 어떤 대구 공천, TK 공천에 대해서 업무론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경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뭐 경북 넘어가기 전에 조원진 의원 이분도 사실은 뭐 자유공화당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새 까고 있죠.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니 멋대로 해봐라 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또 친박 연대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무소속 연대와 같이 그 자유공화당과 무소속이 같이 연대할 그런 또 작당을 꾸미실 수 있는 충분한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리고 경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북에는 지금 경제 김석기 구미갑이죠. 구미갑의 백성주 의원 그리고 영덕의 강스코 의원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역은 3명 정도 반발하고 있는데 현역뿐만 아니고 이번에 예비 후보 신청한 상당수가 포항 남물릉의 뭐 김순견, 박승호 전 포항시장 이런 사람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하여튼 이게 그 뭐 영주의 뭐 장윤석 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반발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이한성 의원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러기는 상주 문경으로 선거가 조정되면서 이한성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하여튼 상주하고 문경 연고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영주하고 엎치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주의 공천을 받은 이미자 의원이 막상 이한성 의원하고 삿발을 잡으면 이한성 의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상주가 인구가 많고 문경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한성 의원이 상주에도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미자 의원이 조금 유리할 것 같네요. 거기 상주가 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TK에서는 지금 온갖 지금 그 요미어가 음모론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계가 친이계와 손잡고 친박들을 날렸다. 그리고 황교안은 덩신같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그 혁혁한 공로자죠. 대구시장 권영진. 그래서 아마 현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람이 저는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잠깐 흔들릴 때 누구죠?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같이 뭐 짝짝하고 해가지고 또 뭐 한번 얼굴을 한번 내밀고 자기가 차세대 리더임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권영진도 한테도 견지고 들어갔다. 뭐 이런 온갖 설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친박 공천 때는 조용하던 공천이 이번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느냐.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라든가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과거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콘크리트 지성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 콘크리트 지성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까불었지만은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의 그 미래통합당 리더십으로는 대구 경북을 결코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친박연대 비스무리한 무소속 연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상당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수성 갑지역은 이진훈 전 구청장이 나왔습니다면 3파전 구도가 된다면 지금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지금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 또 지금 김부겸 지지자들이 이진훈 구청장, 전 구청장 페이스북에 가서 출마시라고 열심히 뽀뽀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대구 무소속 연대 어떻게 될 건지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